종합농민혁명의 발상기자 성지인 전북 정읍시 고창군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우리 총리님, 오늘 종합정책질인데 이게 꼭 예산에 국한된다 이렇게 보시진 않으시죠?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종합정책질인 국정 전반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점검하면서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종합정책질의 내용이 예산에 국한되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총리님도 공직자 역할을 많이 하셔서 공직자의 경우에는 보다 더 엄격한 도덕성, 직업윤리 이게 요구된다. 이거는 동감하시죠? 그거는 공직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한테 다 적용. 공직자는 특히 더 엄격한 도덕성, 직업윤리 이렇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는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의 공과에 대한 평가를 받고 또 신임을 받고 책임을 집니다. 우리 총리나 또 여기 장차관 국무위원께서는 나름대로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필요가 있을 때 법적 책임뿐만이 아니고 정무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직자의 경우에도 때에 따라서는 보직 인사 등등을 통해서 실제 책임을 집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을 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각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 최상병 순직, 양평 고속도로 의혹,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주식 투기 의혹, 또 최근에는 명태균을 통한 국정 개입 농단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형 사고 사건, 비리 의혹이 커져만 가고 있는데 사실상 명확한 책임지는 내용 좀 보기 어렵고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민의 아픔,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또 불통 또는 무책임 정권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총리님 의견은 좀 다르시죠? 제가 네,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르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은 그렇게 안 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의원님처럼 생각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어제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어제 답변하시는 내용 보니까 못 봤지만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늦게 끝나서 아마 그럴 기회가 없으셨을 텐데 혹시 뒤늦게라도 보셨습니까? 저는 담화문은 제가 봤다고 말씀드렸고요. 거기 보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입니다. 보셨냐고 제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여쭤봤습니다. 그 내용을 반복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앞으로 챙겨보고 또 살펴서 국민 여러분 총리님 불편과 걱정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진솔한 사과를 하셨습니다. 보셨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 압니다.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네. 그 내용 중에 저는 사실은 대통령께서 요사이 예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만사 형통 이렇게 했습니다. 만사가 형으로 통한다.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혹시 들어보셨는지를 모르겠지만 만사 첫통 이런 이 얘기가 들립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소위 김건희 여사 라인, 한남동 7인 쇄신해야 된다고 여당 대표가 건의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실체가 있다고 보는지 조치를 할 계획인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여러 가지 내용이 사실상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을 하시면서 내용 속에는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것을 마치 국정농단이라고 한다. 정치적 문화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 감수성이
그 정도 수준이다. 예를 들면 국정을 그저 자신과 제 집안의 일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총리께서는 동의하지 않으시겠죠. 저는 이런 국정 난맹삭을 바로 잡아야만 윤석열 정부가 나머지 임기라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여당 대표가 내각의 쇄신, 또 김여사 라인의 교체, 이런 걸 요구했겠습니까? 우리 총리께서 여당 대표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뭐 공감 안 하시겠죠?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가 뭐 특별히 거기에 언급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인적 쇄신 여당 대표가 하고 있는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당에게, 윤석열 정부에게 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총리께서 내각 총괄하시는데 그런 내용들을 잘 감안하셔서 국정 쇄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네, 걱정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국가가 잘 돼야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제 이제 우리 예산안과 관련해서 우리 총리께서 예산안 인사 말씀이 있었고, 11월 4일 날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제가 이렇게 예산 편성 내용과 관련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약자를 보호하는 약자 복지 확충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런 내용을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정부는 강자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제어하고 또 약자들을 제대로 부양해내는 것, 이게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예산안 기조로 설명한 것처럼 정부 정책 기조가 약자 복지 확충 기조인지 부자 복지를 확충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정부의 정책 기조는 약자 복지가 아니라 부자 복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입니다. 오직 부자만을 위해서 무분별한 부자 감세, 이거로 인해서 세수가 구멍나고, 또 그걸 메우기 위해서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긴축재정을 하면서 민생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무책임한 이런 정부가 아닌가, 이런 평가도 있다는 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수 추계 결과 나온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국세 수입 예산안 대비해서 약 29.6조 원 부족에 그칠 것으로 세수 재추계에서 나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세수 펑크 또는 결손이 나온다고 이렇게 확인해 주신 겁니다. 저는 세수 결손의 원인, 펑크의 원인은 여러 가지 경기 문제도 있겠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실패한 부자 감세 정책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2년 법인세 감세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성정과 세수의 선순환, 이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기대했고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명백히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예산, 또 임기 5년의 중기 재정계 이렇게 짜면서 발표를 2022년 8월 30일 날 했는데, 그 내용 중에는 국세 수입은 경제 성장에 따른 증가세가 유지된다, 임기 5년간 연평균 7.6%의 세수 증가율이 전망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세수 펑크가 났는데, 결국 출범 2년 만에 5년간 세수 계획 284조 원 규모를 줄였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예측했던 내용이 사실 그대로 드러나지 못한 실패의 내용이다. 이런 걸 확인해 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또다시 부자 감세를 하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 여기에 내용을 보면 고소득 세부담 향후 5년간 20조 원 줄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약자 복지하는 것을 정부가 자화자찬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내용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산하의 소위원회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원칙대로 10% 이상 이거 좀 인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도 하고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쪽에서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5% 인상을 주장하다가 6.42% 이렇게 올려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가지고 보면 물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1조 원이고 인상하는데 오히려 기업에서는 수십조 원 감세해주고 그러면서 마치 윤석열 정부가 약자 복지를 하는 정부인 양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사 감세 정책 폐기하고 경제 정책 기조를 전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제시합니다. 답변을 기대하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사실이기 때문에 뭐 답변 내용은 아니라고 그러시겠죠?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세수 결손이 난 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저희도 책임을 느낍니다만은 그게 감세 정책 때문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감세 정책에 대해서 감세 정책이 부자 감세냐 아니냐, 감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냐 안 나타나는 것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실 수는 있지만 적어도 세수 결손이 감세 정책 때문이다라는 건 잘못된 진단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뭐 세수 결손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감세 정책을 옹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진단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는 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 장관의 경우에는 세수 감소가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는 그게 낙수 효과를 통해서 뭐 1차 기차기 기업에 가더라도 2차 그 낙수 효과에 의한 내용이 또 전가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게 꼭 감세 정책만에 의해서 기업에게 이득을 주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이득을 줄 수도 있고 또 그 내용이 살아서 또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뭐 그런데 그 내용이 뭐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다 하는 점을 지금 제가 꼭 그런 건 아니고 한 말씀만 드리면요. 저희가 세수 결손이라는 정의는 예산에 접혀 있는 세입보다 실제로 실제 세입이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산 세입을 잡을 때 저희가 말씀하시는 감세 정책의 세수 효과가 반영이 돼서 그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우리가 국세 수입이 감소될 거라고 예측하는 부분들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느 쪽도 옹호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정부에서 당초에 여러분들이 재정 중기 계획이나 이쪽을 수립하잖아요. 네네. 이쪽에 수립했을 때 여러분들이 감세하면서 재정 수립했다가 2년 뒤에 출범 2년 만에 5년간 세수 계획에서 284조 원이 줄었어요. 줄었으면 여러분들이 감세한 내용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년 후에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저희 세수 추계가 틀렸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 좋지만 아니 그러니까 세수 추계가 틀리기도 했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그게 원인이 돼서 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낙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가 기대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실제 제대로 된 세수가 안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세수 결손이 생긴 거잖아요. 저희가 기대하는 게 낙수 효과도 아니지만 저희가 기대하는 그 효과가 지금 1, 2년만 나타날 걸 기대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래서 제가 2년 후에 여러분들이 추계한 내용이 약 300조에 해당되는 세수 결손이 생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